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강성현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안철수는 미등록.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면은 예비후보의 등록을 국민의당에서는 강성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시장 상인이다. 그래서 시장 상인이 대통령에 또 출마하고 한 부분이 또 이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없어요, 여기. 안철수 후보가 없죠. 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안철수 후보는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한번 볼까요? 네, 국민의당 지금 이 강성현은 이렇게 출마를 한 그러한 모습이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이 되고 경선에서 탈락이 되고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입당을 해서 그래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강성현 씨는 65년생으로 전남 신안군 출생이고 고려대 정치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농수산물 직거래 강성영 장터의 대표다. 민주당 영세상인 보호 특별위원장을 했고, 네, 대림동 도깨비 우리시장 상인의 대표를 했고, 새천년 민주당 정계 입문한 후에 2007년에 대통합 민주신당, 2020년 국민의당, 그리고 2021년에는 국민의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17대 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로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철수의 이 당, 안철수당의 여기 이제 국민의당 제2 대선 후보 신청자도 있었다. 경력 누락 사유로 공천을 배제했다. 반발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성현 씨가 네, 강성현 씨 여기 보면은 전통시장 상인 강성현 씨는 1일 3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를 직접 방문해 국민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같은 날 밤 11시 55분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및 서류 심사 탈락 경력을 누락했다. 그거는 뭐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러한 정황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신청자 강성현 씨 법원에 가처분 신청 예정이다. 그래서 강 씨는 안 후보 지명은 명백한 무효다. 이르면 내일 남부지검에 접수 예정. 국민의당에서는 가처분 소식을 들은 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분명히 좀 문제가 있죠. 네, 강성현 씨는 여기 이렇게 등록을 한 상황이고 또 그 안철수 후보는 아예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저도 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그런 확신이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민의당 대선 경선 심사비가 1억인데 안철수만을 위한 경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 등록 신청비가 1억 원이고 신청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돼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얘기했지만 당이 특별당비 1억을 받고 심사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서민들이 1억 원을 내고 이 심사비로 1억 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경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국힘당이 이번에 기탁금이 얼마였냐면 3억 원이었습니다. 3억 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치 꼼수인데 3억 원을 내고 이제 대통령으로 등록할 때도 3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3억 원이 이제 당에도 3억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총 6억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억 원을 내고 계속 방송에서 토론을 하죠. 그 방송 토론비가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꼼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진짜 뭐 김기천 후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예? 세종대왕이 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예? 이게 6억 원을 마련 못해가지고 못 나가는 거죠. 네, 이게 돈 정치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 3억 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TV 토론 같은 거를 주최를 하는 거예요. 방송국하고 이제 뭐 돈을 내겠죠, 방송국에. 그래서 방송국에 한 번 뭐 방송 편성하는데 얼마 뭐 이런 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 없는 자들은 아예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1,000원의 기적, 10,000원의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진짜 여론조사고 진짜 그 사람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신을 꾸준히 알려가는 거예요. 꾸준히 알려가는 겁니다. 이거 365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그냥 반짝 선거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출마 계획이 있으면은 꾸준히 진짜 한 10년 정도 꾸준히 SNS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1,000원의 기적, 10,000원의 기적을 일으키면 진짜 여론조사고 그게 진짜 그 인지도다라는 거죠. 인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 정치하고 있는 거죠. 돈 정치. 그런데 국힘당은 어쨌든 간에 3억 원을 내고 TV 토론을 계속 개최했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심사비만 1억이에요. 경성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제가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특별당비 1억을 내고 이렇게 한 행위를 보면서 참 이 안철수는 심판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당 후보 또 있었다. 안 부적격 해소하려 날 공천을 배제했다. 뭐 이러면서 아까 그 강성윤 씨 기사가 나오는 거고 오세훈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신당 사당이다 사당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 사당인가 보니까 선관위에서 정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안철수 신당. 그래서 안철수 측은 신당명 유권 해석 요청에 사용 못해 정당 비민주성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 안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 성명 포함돼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다.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 혼동케 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당명을 안철수 신당이다 그러면은 이 안철수 신당에서 아까처럼 강성현 씨가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뭐가 됩니까? 그럼 그때는 또 강성현 신당으로 바꿔야 되나요? 당명을?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사당이 아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공당이다라는 거예요. 공당. 예? 그러니까 나라를 대변하는 공당인데 안철수 신당이다라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 안철수 연구소, 뭐 안랩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추진한 그 당원들, 그 당의 그 주변 사람들도 수준이 굉장히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정당을 추진하는데 정인태 신당이다 그러면은 그 말이 됩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좀 약간 모자른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정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생각을 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안철수 신당 불허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죠. 그래서 공공의 지위를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공공의 지위. 그리고
선거운동의 기획운동인데 후보자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창당기획추진당에서는 유감을 드러냈다는 거죠.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을 불허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거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도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 상식인 거죠. 기본 상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뭐 특별당비 20억을 얘기하는 정당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얼씬도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공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공정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당의 특별당비 없애야 된다. 직책당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당대표와 당원들이 똑같이 당비를 내고 누구든 돈 갖고 진짜 돈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공정성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공정 여론조사, 불공정 보도, 그리고 이렇게 당에서부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돈 안 드는 정치, 그래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 이게 365일 되죠. 그리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그래서 우리가 365일 말로 전화라든지 또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론 권력과 돈 권력에 지배받는 노예 생활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안철수라는 이 후보는 정말 이 강성현 씨한테, 이 강성현 이분인데 여기 오기 전까지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오전 일과를 마치고 여기에 섰습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여기에 네, 뭐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의 모습이고 여기도 보면은 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강성현 씨. 여느 상인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지난 2005년부터 이번 19대 총선까지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 모두 5번의 선거에 출마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정치가 사람들의 희망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목표를 향해서 가면 최종의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가 이게 이런 생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강성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이렇게 쭉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분들이 사실상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국민 후보를 세워가지고 국민이 대통령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특별당비, 뭐 직책당비 몇억 억장치하는 놈들, 이런 놈들 다 잡아다가 반드시 정신교육대로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된 자들을 위한 사람 교육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눌러버리는 이러한 세상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